이런 그 첨단 과학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현생 인류, 네안데르탈이나 데니소와 말고 현생 인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윈의 법칙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다윈의 법칙은 뭐냐면 원산지가 될수록 유전자 다양성의 폭이 커진다. 원산지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지를 치고 나간 거기 때문에 유전자 다양성의 폭이 작아진다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윈 때는 유전자란 컨셉이 없죠. 그냥 다양해진다. 예, 원산지가 될수록 다양해진다. 분자 생물학에서 이게 응용이 되면요, 뭐냐면은 원산지가 되면 유전자 다양성이 커져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게 뭐냐면 세포 내 소기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세포 내 소기관 미토콘드리아는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아요. 아버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를 딱 보면 그러니까 그 혈통이 보이잖아. 목의 혈통이 쫙 보이는 거거든. 아들이든 딸이든. 그걸 가지고 추적을 해보면 혈통이 보여야 되니까 추적을 해보면은 그 리니지가 쫙 보이니까 미토콘드리아는 그 흐름이 아프리카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가지로 나타나는 거라.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면 이건 뿌리야. 제일 큰 뿌리, 제일 원천적 그 뿌리 그게 L0. 그거랑 조금 변한 게 L1, L2, L3, L4, L6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L0가 지금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내려가는 지역이 L0입니다. 그리고 L2, L1.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지금 시청자님들의 한 4,000번 윗세대의 할머니, 외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할머니의 어머니의 외할머니의 어머니의 외할머니 이렇게 해서 4,000번 올라간 5,000번 올라간 그 외할머니하고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모계 쪽으로 올라간 외할머니가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이에요. 그걸 미토콘드리아 이브라 그래요. 왜 같은 인물이라고 얘기하냐?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때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다양성 정도가 존재하려면 몇만 년 전에 공통 어머니야. 그 분자식에 똑딱을 가지고 재보면은 추정을 해보면 10만 년 초전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이브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목에는 그 여성 및 이 미토콘드리아의 이브 및 그 여성의 딸, 그 여성의 손녀, 그 여성의 증손녀, 그 여성의 고손녀에서 4,000번 내려와서 지금 다 우리 여기 있는 여성들이에요. 우리 딸, 저도 그렇고, 예. 뭐 전부 다 그래요. 예. 그러면 왜 한 여성이 그렇게 지배적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여성의 미토콘드리아가 특수하게 우월했던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아주 특이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의 모든 다른 소기관들은 포도당을 써요. 미토콘드리아가 없었다면 우리는 몸 전체가 설탕 덩어리여야 돼. 근데 우리 몸에 지방이라든지 포도당이 아닌 탄수화물을 가지고 결국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걸 미토콘드리아가 해줘요. 그럼 포도당은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그 포도당을 만들어서 그걸 ADP라는 물건에다가 실어. 도시락에. 그럼 이제 속이 찬 도시락, 에너지가 찬 도시락, 에너지 패키지가 들어있는 도시락, 그걸 ATP라 그래요. 얘가 세포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소기관들이 여기서 에너지를 뽑아서 써. 포도당을. 그래서 에너지 쓰고 나면 젖산이 나오는 거예요. 산화가 돼서. 시큼한. 땀에서 젖산 냄새가 나지. 그러고 나면은 에너지 쓰고 나면 도시락이 비었잖아. 빈 도시락을 ADP라 그래요. 꽉 찬 도시락을 ATP, ADP. 그러면 도시락을 누가 만드냐? 안 만들어요. 도시락은 순환돼요. 재활용돼요. 하루에 몇 회전 재활용되냐? 1000에서 1500회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폐기물 처리 센터가 하루에 1000에서 1500회전을 시킬 수 있는 효율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 센터 하는 게 돈을 가장 확실히 벌 겁니다. 네. 그 정도로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분명히 그런 어떤
과정에 관한 어떤 특별한 효율성을 가진 지금 우리의 미토콘드리아가 그 왕초 할머니부터 나온 거지. 그 왕초 할머니 때 그런 종류의 미토콘드리아가 등장을 해서 그게 족탈불급이 돼서 그 할머니의 자손들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예. 이거랑 좀 관계된 게 이제 그 Last Common Ancestor LCA라는 애가 있습니다. LCA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침팬지와 인간은 600만 년 전에 조상이 같았습니다. 아니 그때 뭐 증명사진 받아놨나? 그런 거 없죠. 600만 년이라고 숫자를 어떻게 박냐고. 침팬지와 인간 사이에 유전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 폭이. 이 폭이 일어나려면 이 폭에 걸친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려면 추정을 해보면 똑딱 분자식에 몰클라 클락으로 재보면 600만 년 정도면은 그 정도 돌연변이가 축적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침팬지와 인간은 600만 년 전에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졌다. 그 공통조상, 최근 공통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LCA, Last Common Ancestor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잖아. 우리가 그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 부근.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내려와서 그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보츠니아 뭐 이런 데들. 그런 데가 인류의 그 발원지예요. 현생 인류의. 여기 특징이 뭐냐? 사바나 개활 초지죠. 그리고 여기서는 주요 무기가 뭐냐? 예,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제블린. 제블린의 뜻은 투창입니다. 주요 무기가. 투창은 우리가 쓰는 찌르는 창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영어 단어에서는 구별이 확실하죠. 찌르는 창은 spear, 투창은 javelin. 그리고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전엔 화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전엔 장식품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뭐 목걸이 뭐 이런 거. 그리고 돌에다가 뭐 이렇게 문양을 나눠. 그리고 문신도 해. 문신은 이제 나중이지만. 그리고 패션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는 패션 그러면 1년이죠. 1, 2년. 뭐 노스페이스 무슨 뭐 시꺼먼 장코트 입고 다니는 게 고등학생들의 패션이었다. 그거 한 2, 3년 가다가 없어졌지. 몇 년 전에. 한참 패션이었던 게 한 7, 8년 전, 없어진 게 한 5년 전. 2, 3년 가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패션의 수명이 한 1, 2, 3년인데 그 당시에는 패션의 수명이 1000년입니다. 근데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게 그럼 패션 어디서 나타나는데? 바다 우렁이 껍데기로 만든 목걸이였다고 추정이 돼요. 왜냐면 그 끈은 없어지고 이것만 남아 있으니까. 그 퇴적층인데 그 먼저 그러니까 1000년 후에 발견된 층위에서 나오는 그 우렁이 껍질하고 그 우렁이 껍질에 구멍 뚫린 데하고 1000년, 2000년 전에 퇴적층에서 나온 우렁이 껍질에 구멍 뚫린 데가 구멍 위치가 다른 거라 뚫은 방식도 다르고 패션이죠.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인 게요. 호모 이렉투스 역사를 한 최소한 150만 년은 봐줘야 되거든요. 많이 봐주면 200만 년. 호모 이렉투스가 쓴 무기가 150만 년 동안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한 종류 정도 추가되지 나중에 아실리안 도끼 같아. 150만 년을. 패션이라는 게 없어요. 기술 진보도 없어.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는 한 10만 년 전부터 현생 인류는 그전 말고 그러니까 뼈대에 관해서 현생 인류는 한 20만 년 전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위에 뭐 새겨서 남기고 화장품 만든 흔적이 있고 뭐 장신구 달고 그 장신구가 그 넥클레이스 목걸이가 바다 우렁이 껍질로 만들었는데 바다 우렁이 껍질을 만드는 방식 패션이 한 1000년 터울로 바뀌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도구가 좀 바뀌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행태에 있어서의 현생 인류 BMH Behavioral Modern Human이라 그럽니다. 뼈대에 있어서의 현생 인류는 한 20만 년 전쯤 되는데
행태에 있어서의 현생 인류는 한 10만 년밖에 안 돼요, 역사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성형과 화장에 아주 열정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무슨 네일샵을 한다, 성형외과를 연다 그러면 저는 이름을 세렝게티 이스테틱, 세렝게티 성형외과 이러겠어. 저는 꼭 가보고 싶었던 게 세렝게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이 인류학에 동원되는 과학이 얼마나 살벌하고 엄정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인류가 언제부터 바느질된 옷을 입었을까? 뭐 이런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두 종류의 이가 있습니다. 라이스는 복수고 라오스는 단수예요. 머리 이와 몸 이가 다릅니다. 오리지널은 머리 이입니다. 머리 이가 머리에서부터 내려와서 몸 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저분한 사진, 예, 이거 이제 머리 이죠. 몸 이는 머리는 머리털 사이에 숨어 있다가 머리에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빠는데 몸이는 바느질 솔기에 있다가 나와서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요. 그러니까 몸이가 있다란 얘기는 솔기가 있는 물체를 입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몸 이의 유전자 변화가 언제 됐어? 오케이, 또 유전자 시계 갖고 와봐. 머리와 몸이 사이에 유전자 차이를 잰 다음에 그 정도의 폭으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려면 얼마 걸렸겠어? 째깍 하니까 7만 년. 그래서 7만 년 전부터 가죽 실이나 힘줄로 만든 실로 꼬매가지고, 그럼 솔기가 생기죠. 꼬매서 입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예. 그 이렇게 고인류학이 무시무시합니다. 거의 CSI는 저리 가라야. 우리가 people이라 그러면 이제 person의 복수형이고 이거는 명사죠. 명사인데 이게 동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peopling the earth 그러면 현생 인류의 지구살이, 그러니까 현생 인류가 지구로 퍼져나가면서 산 것. peopling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 현생 인류가 한반도에 퍼져나가서 산 것.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미토콘드리아 분자시계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의 변이를 분자시계를 가지고 쭉 해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아프리카에서 약 7만 년 전에 나왔어요. 유라시아로. 그래서 이게 지금 중동 지역쯤에서 믹스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네안데르탈과 중동 터키 이 언저리에서. 그 믹스가 일어나자마자 동쪽으로 튄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온대나 한대 적응력이 없으니까 이 적도 부근을 끼고 튀는 거죠, 동쪽으로. 아까 안다만 제도에 들어간 사람들, 안다만 제도는 인도와 미얀마 사이에 들어갔는데 한 5만 년 전에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동쪽으로 튄 사람들이죠. 얼마나 동쪽으로 미친 듯이 튀었냐, 그러니까 해의 뿌리 일본을 찾아서 튀었다고 저는 봐요. 5만 년 전쯤 되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튀어 들어갑니다. 파푸아 뉴기니아랑 엄청 빠른 속도로 들여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와가지고 한 2만 년 동안 하긴 빠른 속도가 아니지. 1년에 1km씩만 움직여도 2만 km 가겠구만. 충분하죠. 꾸불탕 가도 2만 km 가면 튀어 들어가요. 여기로 오스트레일리아랑 안다만 섬으로. 그리고 이제 한 4만 년 전쯤 돼야 온대랑 한대로 올라붙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유럽 쪽에서 올라붙고 한쪽에서는 아시아 쪽에서 올라붙죠. 한 4만 년 전쯤부터. 그리고 이제 약 3만 5천 년 전 이렇게 되면 이제 맘모스 스테페 벨트, 그러니까 저쪽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 언저리의 황량한 것에서부터 쭉 유럽 위는 그때 북유럽은 전부 그거예요. 전부 빙하야. 빙하 아래 저것도 영국도 빙하에 눌려 있었고 그 빙하를 딱 부닥치면 1000m, 2000m 빙벽이 서 있는 거죠. 네, 빙하로 산이 서 있는 거지. 그 언저리로 해서 그 아래로 해서 쫙 해갖고 시베리아 북부로 해갖고 그때는 물이 빙하에 많이 가둬져 있어갖고 해수면이 100에서 130m 낮습니다. 빙하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베리아 끝에 캄차카 반도에서부터 알래스카 반도가 전부 다 땅으로 연결돼 있어요. 굉장히 광활한 그 베링기아라 그래요. 그 베링기아까지 저기 그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에서부터 베링기아까지 1년의 상당 부분이 상당히 건조한 그리고 따뜻한 건조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한 초원지대가 형성이 돼요. 야, 빙하 추운데 거기 어떻게 초원이야? 그 툰드라 아니야? 예, 온도 자체는 지금 툰드라가 높아요. 그런데 툰드라는 문제가 뭐냐면 내내 안개 오고 부슬거리고 눈이 오고 비가 와요. 툰드라가. 그래서 툰드라는 동토잖아요. 어를 동자, 흑토자. 툰드라는 해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툰드라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인 술록 같은 거를 배를 갈라서 위장을 갈라보면 나무 껍질과 이끼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추웠던 빙하기 때에 살았던 맘모스 중에 사체가 얼음에 갇혀져서 남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의 밥통을 갈라보면 쌍떡잎 식물, 포브즈, 훨씬 더 영양가가 높은 식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맘모스 입장에서는 지금 순록이 먹고 있는 이끼랑 나무 껍질은 그건 싸구려, 아주 싸구려, 그리고 아주 건강에 나쁜 인스턴트야. 최소한 좀 그 훌륭한 식단을 먹어야 돼. 그게 쌍떡잎 식물이에요. 그래서 쌍떡잎 식물 위주로 먹어요. 그 왜 그러냐? 저것 때문에 그래요. 땅이 녹아요. 지금보다 추운데도 땅이 녹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게 쫙 순식간에 풀밭이 되고 그 풀이 이제 추워지면 노랗게 해서 얼어붙고 그러면 그 풀도 캐먹고 그러다가 또 저기 약간의 비가 오고 이러면 또 그 완전히 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니까 이게 다년생 식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틈이 나면 쫙 자라면서 그냥 금방 우거져요. 그러니까 저 맘모스 스테페 벨트에 그냥 막 털로 뒤덮인 코뿔소 그냥 큼직한 애들 걔들 엄청 먹는 놈들 아니야. 그게 디글디글한 거야. 문제는 이제 소금하고 그런 고기만 먹어야 된다. 물하고 그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것만 먹고 견딜 수 있으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맘모스 사냥꾼들, 맘모스 헌터들. 그게 여기 그림에 지금 쫙 동북으로 가 있는 그 파란 선이야. 근데 거기에 연두색 동아시아에서 올라붙어서 같이 또 거기에 합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게 바이칼호 근처에서 약 한 2만 한 6, 7년 전에 나오는 그 유골들을 보면 유럽계와 아시아계가 이미 거기서 믹스가 일어나. 그래서 베링기아를 이런 사람들이 주름 잡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니고 있다가 그 당시 북미는요 두 개의 빙하에 의해서 다 덮여 있었어요. 이 두 개의 빙하 사이가 딱 벌어질 때가 있었어요. 녹아서 14,000년 전에. 그 빙하 사이로 쪼르륵 하고 들어간 거예요. 14,000년 전에. 그게 아메리칸 인디언이에요. 북미, 중미, 남미에. 그리고 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유럽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맘모스 스테페 벨트, 베링기아까지 뻗치는 거기에는 이미 유럽계와 아시아계가 같이 어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한반도 인근은 어땠냐? 그때는 이제 서해가 거의 쪼그라들어서 바다가 없죠. 100m 내려가도 거의 바다가 없어지는데 서해 평균 수심이 45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서해는 그리고 이제 저거 뭐야 한 130m 빠져버리면요 바다가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 무시무시한 큰 함유강이 흐르지. 아마존보다 더 큰 함유강, 무시무시한 게. 동북아시아에 있는 모든 강은 거기로 다 모이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거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맨 아래 가면 양쯔강까지 거기로 모여. 양쯔강 하류로. 위로 가면은 뭐 랴오호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압록강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들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태백산맥 우리 백두대간의 서쪽으로 흐르는 강은 다 모여서 내려가 거기로. 무시무시한 함유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냥 거의 다 잠기는 거지. 평평한 풀밭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서해에서 엄청나게 뭐 석유, 셰일 이런 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느낌에.
그렇게 퇴적층이 두고두고 쌓인 데들이 그 해양 셰일이 나와요. 어쨌거나 그건 나중 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해로 내려가는 거지. 예. 근데 한반도는 그 한반도 인근이라 그러자고요. 저는 프로토코리아라 그러는데 프로토코리아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 프로토코리아 페닌슐라. 프로토코리아는 그럼 어떤 지역인데 한대 산립이에요. 가장 위험해요. 호랑이, 범, 곰, 호범곰의 천국이야. 이런 데서는 활이 없으면은 엄청 위험해요. 왜냐면 아까 개활지 같으면 투창을 하는데 이런 데 투창을 못 쓰잖아. 근데 활은 10,000년 전쯤에 개발이 돼요. 활은. 그럼 활은 다른 종류의 무기와 달리 굉장히 그 기계공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을 당길 때 에너지가 축적되잖아. 비비비비비비비 축적해서 뿅 하고 에너지를 축적시켜서 놔주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무기랑도 달라요. 뭐 가서 찌른다든지 뭐 본능적으로 뭘 던진다든지 이런 거랑 달라요. 활은. 전혀 성격이 다른 무기예요. 그래서 활은 한 10,000년 전쯤 나왔다. 활은 걔가 굉장히 엄청난 그 기술적인 그 혁명입니다. 그 활이 없을 때 여기 들어온다? 엄청나게 간이 부은 사람들이고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들어오게 되냐? 25,000년쯤 돼가지고 한 10,000년 동안 극빈기라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도 그런데 영거 드라이어스도 그런데 그러니까 라스트 글래시알 맥시멈 LGM이라 그러죠. 최근 극빈기. 빙하가 더 심해져요. 그래 놓으니까 이 그 맘모스 스테ppe 벨트가 전부 한대 사막으로 바뀌어요. 만주도 한대 사막이야. 시베리아도 한대 사막이야. 전부 한대 사막이야. 그리고 거기서 살던 사람은 멸종을 하든지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25,000년 전에 예니세이에서 살던 사람들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제일 덜 보대끼고 점령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어디겠어요? 제일 위험한 땅이지. 한국인이 골프, 사격, 활 이거 잘 쏘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한국인은 그래서 그 25,000년 전부터 여기가 너무 독특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백이는 산, 들, 강, 뻘, 바다에 나오는 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복잡한 지형을 활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좀 테크놀로지를 뭐 가진 집단이 들어와 가지고 쓸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토백이랑 타협을 해야 돼. 또 토백이 입장에서도 일정하게 타협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토백이를 멸종시키거나 토백이를 바다 속으로 밀어낼 수가 없는 땅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이제 인류학에서는 population substitution이라 그러거든요. 인구 대체가 없었다고요. 외부 유입과 그러니까 외부 유입 집단하고 토백이 집단 사이에 힘겨루기와 타협, 융화, 힘겨루기 타협 융화, 갈등 타협 융화, 대치 타협 융화 이게 항상 일어난 거예요. 25,000년 동안. 25,000년 발효 항아리입니다. 프로토코리아 시대부터. 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또 이어서 또 시간 될 때 한 20, 30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